사사롭고 소소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채널 사사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타로카드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전에 언박싱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이미 좀 이렇게 개봉한 타로카드가 많다고 해서 언박싱을 못 올린다고 하니까 라이언님이 댓글로 이미 오픈한 타로카드를 소개하는 영상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라이언님 영상 보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타로카드는 어린 왕자 타로카드인데요.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면은 어린 왕자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어린 왕자 속에는 우리가 주옥 같은 명대사가 엄청 많고 또 어린 왕자가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인문학의 약간 책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카드를 구매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린 왕자를 저도 봤답니다. 일단은 이 카드는 보니까 여기 바이 프라임 뮤즈라고 적혀 있거든요. 프라임 뮤즈. 이 어린 왕자 카드는 주식회사 골든 에이지의 타로 카드 브랜드 요 프라임 뮤즈. 예, 프라임 뮤즈에서 제작하고 만든 카드인데요. 타로 카드를 출판하는 대표회사가 3개쯤 있는데 US 게임, 그 다음에 로스카베레오, 그 다음에 루엘린. 다 외국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프라임 뮤즈라는 회사가 타로카드를 제작하고 발매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이제 시도를 하고 발매한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분 좋게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들리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카드는 44,000원 주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구성품부터 먼저 볼까요? 타로카드. 이게 지금 하드 케이스예요, 굉장히. 요즘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유행인가요? 다 좀 하드 케이스로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짜잔 하면은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책자가 있죠. 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로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로카드. 리틀 프린스 해서 타로카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 카드 같은 경우를 보니까 78매의 타로카드랑 그 다음에 한글,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문.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니까 한글로 반갑게 한글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거여서 그런지 보통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많이 없잖아요. 저처럼 뭐 영어에 좀 무지한 사람들은 또 일일이 파파고에 의존을 한다던가 구글 번역에 의존을 한다던가 해서 알게 되는데 일단은 한글 번역서가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어린 왕자 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어린 왕자를 카드를 구매를 해서 책을 다시 봤는데 책을 하나 빌렸어요. 예, 빌렸고 저는 주로 책을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는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책을 빌려서 봤는데 놀라웠던 점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책이 2003년에 지금 펴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좀 두꺼운데 책이 6,000원. 되게 싸죠. 옛날에는 가격이 이렇게 저렴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비싸졌잖아요, 책이. 그리고 뒤에를 딱 보니까 여기 생티치페리가 보여요. 생티치페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분이 그 미스터 빈 있죠, 여러분들. 그 코미디언, 네, 로안 애킨슨 그분을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죠. 네. 자, 이제 어린 왕자 책도 제가 빌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카드가 더 풀. 예, 풀 카드죠. 더 풀 카드. 더 풀 카드 보이시죠? 예, 더 풀 카드 귀엽죠? 되게 귀여운데 저는 이거 되게 모티브 잘 따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어린 왕자가 자신의 소행성 B612라고 거기에는 책에는 나와 있죠. B612 자기의 소행성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처음으로 여행하는 모습인데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어린 왕자가 이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조종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철새를 이용해서 간다는 게.
그 무모함 같은 것들이 어린 이 풀카드의 의미랑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천진난만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도 이 풀카드하고 되게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제일 첫 장에 어린 왕자 보면은 네, 여기 지금 딱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갖고 온 건데 되게 풀의 의미랑 풀의 의미랑 이런 것들이 잘 모티브돼서 잘 표현됐다라고 저는 보였어요. 이제 두 번째는 마법사 카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카드는 그 두 번째 풀이 여행을 하잖아요. 풀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의 별을 떠나서 한 행성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행성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소행성에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만나서 모두 다 이 사람을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별에 가서 풀이 이 마법사를 만나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법사의 의미 중에 허풍쟁이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뽐내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카드인데 또 잘난 체 하는 그 두 번째 행성의 사람을 모티브로 또 갖고 왔다라는 게 또 재밌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점점점 궁금해져요. 그러면 다음에 여사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여황제는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지금 점점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지금 2번 2번 카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여사제거든요. 여사제 카드도 되게 재밌어요. 봤을 때 여사제는 장미로 표현을 했어요. 풀이 사실 어린 왕자가 사실 행성을 떠난 이유는 이 장미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장미가 너무 까탈스럽게 구니까 점점점 이 어린 왕자가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져서 새로운 행성으로 지금 떠나서 여행을 하려는 건데 거기 그 까탈스럽게 구는 장미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깨알같이 이 장미꽃을 표현하는데 여기 이 풀 뒤에서 어린 왕자가 노을 보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노을 보고 있는 모습? 어린 왕자가 노을을 보는데 장미꽃은 이렇게 쳐다는 보지만 먼저 말을 건다거나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린 왕자가 노을을 보는 이유는 노을을 굉장히 슬플 때 어린 왕자가 노을을 보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지금 책에 보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그 조종사를 만나서 노을을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루에 자기가 43번이나 해지는 거를 바라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왕자가 자기는 외롭고 조금 슬플 때 노을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43번이나 해지는 걸 바라본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아무래도 쓸쓸할 때 해지는 걸 보고 있지만 장미꽃은 그런 어린 왕자의 마음을 알지만 그냥 새침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하이 프리세스로 굉장히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관심도 두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 어린 왕자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죠. 이런 사랑이니까 어린 왕자가 지쳐서 자기의 행성을 떠나서 새롭게 여행을 하는 모습이죠.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황제. 여황제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를 봤는데, 또 장미꽃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이 소박한 꽃들은 별로 자라지도, 그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꽃이 날아와서 모를 싹을 틔웠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장 아름답게 펴여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꽃과는 나는 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하지만 조화롭게 보이죠? 예,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여황제 카드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는 황제 카드. 네, 황제 카드는 어린 왕자가 첫 번째로 만난 행성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예, 건의와 명령만 하는 사람이죠. 그 어린 왕자가 만났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왕이 앉아 있었고 또 이 한 나라에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 자기 혼자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어린 왕자에게 명령을 좀 하죠. 명령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에 허락을 받게 하는 그런 왕의 모습, 약간 부조리한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4번 엠플러 황제의 모습을 또 잘 드러냈어요. 보면은. 그리고 5번 교황 카드. 네. 5번 교황 카드는 지금 이렇게 천문학자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이 천문학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거의 책 초반에 나오던가 천문학자가 여기 있네요. 책 초반에 이렇게 천문학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천문학자의 그림을 그대로 지금 갖고 왔죠. 똑같이 그려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멋진 말이 있죠. 예, 천문학자에 있을 때 여기서는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 아파트가 몇 평이니 어린아이들을 물어볼 때 취미가 무엇인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봉, 현대 용어로 하면은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의 평수가 몇 평인지 차는 몇 대 갖고 있는지 이런 숫자로 어른들은 숫자로 모든 걸 생각하고 좋아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 5번 천문학자 카드고요. 그리고 6번의 카드는 6번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사랑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무척 사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7번 전차 카드. 7번 전차 카드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터가 고장난 이 조종사의 비행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전차 카드가 앞으로 돌진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원래 두 개의 스핑크스를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지금 고장난 비행기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이것도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자, 그리고 8번은 8번 카드 너무 재밌어요. 이 카드. 지금 보면은 8번 카드가 이제 스트렝스 힘 카드잖아요. 힘 카드.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이제 어린 왕자의 요구에 따라서 양을 그려주고 있죠. 양을 그려주는데 조종사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애 같은 표정이죠. 막 좀 지치기도 하고. 왜냐면은 어린 왕자의 요구가 되게 많잖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했는데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그래서 양을 또 새로 그렸더니 이건 벌써 병이 잔뜩 들어있는 걸 다른 걸 하나 그려줘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조종사가 결국 이 조종사는 이 그림을 주죠. 마지막으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상자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굉장히 기뻐하죠. 예. 그리고 9번 카드는 헐밋, 은둔자 카드예요. 은둔자 카드. 은둔자는 6번째 행성에 도착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책에서는 지리학자로 나오는데 지리학자는 자기는 탐험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빙자해서 풍자해서 어린 왕자 책은 나와 있는데요. 은둔자가 은둔하고 있는 이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지구로 표현을 했어요. 어린 왕자가 6번째 행성, 천문학자의 행성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하는 행성이 이 지구죠. 예. 인간이 사는 지구로 내려와서 어린 왕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죠. 그곳에서. 그리고 이 천문학자가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어린 왕자가 이 6번째 행성에 가서 이분한테 물어보죠.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그때 이 사람이 지구를 추천해주죠. 이 그림을 보니까 저기 지구라는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은 평판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지구의 행성에 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번. 네. 11번이 저스티스. 어린 왕자의 B612 행성에는 화산이 3개가 있죠. 예. 2개의 화산은 좀 이렇게 살아있는 화산이고 하나의 화산은 죽은 화산인데 어린 왕자가 맨날 그 살아있는 화산도 돌보고 죽은 화산도 돌보죠.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화구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 청소를 안 하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빗자루가 그냥 뉘어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청소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건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12번. 12번은 행맨. 이제 됐네요. 예, 어린 왕자가 저 사막에서 자기의 장미꽃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간 나 너한테 갈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워하는 모습. 그리고 13번. 13번도 되게 재밌어요. 카드. 보면은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의 행성에는 바오밥 나무가 있기 때문이죠. 바오밥 나무 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오밥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일과인데 그 바오밥 나무가 뿌리를 타고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방치해 두면은 이 행성을 다 감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행성은 죽겠죠. 그걸 죽음. 네. 끝. 행성이 끝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저는 재밌었다고 봐요. 그리고 14번 템퍼런스. 이 템퍼런스도 이렇게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자기의 행성을 지금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조율한다, 뭐 조절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어린 왕자 자체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직 그 장미가 오기 전이죠. 장미가 오기 전이어서 되게 평화롭죠. 왜냐면 어린 왕자는 장미씨가 오면서부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행성을 좀 평온하게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 템퍼런스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15번 악마. 악마 카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는데 악마 카드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조종사가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지금 굉장히 물이 너무너무 그리운 찰나에 오아시스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오아시스의 그 위에 보니까 구름이 좀 뭔가 불길한 예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는 책에서는 어린 왕자랑 이 조종사랑 같이 우물을 찾아 떠나죠. 예, 우물을 찾아 떠나고 거기서 이제 또 어린 왕자가 명대사를 또 얘기를 하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래서 이제 또 조종사가 그렇지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또 막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렇게 데빌 카드로 표현을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16번 타워 카드. 타워 카드는 우리가 이제 뭔가 깨우치고 깨닫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도 이렇게 조종사가 이 사막에 불시착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조종사한테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 왕자를 만났고 또 그곳에서 이 조종사가 많은 뭔가를 깨닫고 뭔가 알아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 별 카드네요. 별. 네. 별 카드. 별 카드를 보면은 네. 지금 어린 왕자가 좀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죠.
이 카드는 아무래도 어린 왕자가 지구로 내려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 행성을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뱀이죠. 노란 뱀. 지금 여기 보면 노란 뱀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네. 노란 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둘이 대화를 하는데 되게 또 명대사가 나오죠. 책에서 보면은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자기 별을 찾아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 내 별을 보렴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정말 멀구나. 그리고 어린 왕자가 뱀한테 얘기하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그럴 때 이제 뱀이 말하죠. 여기는 사막이다. 어린 왕자가 사막이라는 곳은 참 쓸쓸한 곳이구나. 그때 뱀이 또 아주 현명한 말을 하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봐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라고요.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뭔가 묘한 대화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을 지금 이 스타카드로 표현을 했어요. 문카드, 달카드죠? 달카드는 지금 조종사가 이 달카드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조종사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들고 있고 어린 왕자하고 지금 여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밤에 꿈속이고 좀 불길한 예감,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어린 왕자가 이제는 이 지구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여우에게도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조종사한테도 인사를 하려는 약간 그런 장면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카드가. 문 카드는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9번. 네. 태양 카드. 드디어 여우를 만났습니다. 어린 왕자 하면은 이 여우 캐릭터가 또 잊혀지지가 않죠.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서 또 굉장히 멋있는 대화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나오죠.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얘기하죠. 만약에 네가 4시에 나한테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뻐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더 기뻐하게 되겠지. 4시가 되면 이미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고마움을 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언제 올지를 알려줘.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카드는 그래서 서로 길들이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그 장면. 더 선. 네. 선 태양 카드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20번. 저지먼트. 드디어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심판 카드 보시면 심판은 어린 왕자가 아까 처음에 별 카드에서 봤던 그 17번 그쵸? 17번에서 처음에는 처음에 뱀하고 대화를 나눴었고 이제는 뱀한테 나는 이제 나의 별로 돌아가게 네가 도와줘 라고 했죠. 그때 뱀이 와서 어린 왕자를 독을 팍 쏘죠. 노란 빛이 반짝였다 라고 책은 표현을 했는데 독을 팍 쓰고 드디어 심판, 때가 왔다,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의 마지막 21번 월드. 어쩌면 어린 왕자가 꿈꾸는 세상이겠죠? 이게 장미꽃의 사랑도 알았고 이제 길들이는 것도 알았고 내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장미꽃을 보면서 자기의 행성에서 되게 즐겁게 장미꽃을 그리워했다는 반갑게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게 어쩌면 어린 왕자가 꿈꾸는 자기만의 세계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21번 메이저 카드가 어린 왕자 카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카드가 되게 이 메이저 카드들은 이 어린 왕자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그 어린 왕자의 여행에 맞춰서 저희가 타로 카드 보면은 풀의 여행이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 왕자를 풀로 표현해서 여행을 하는 스토리로 이렇게 카드가 이어지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그쵸.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보고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카드. 근데 마이너 카드는 조금 아쉬워요. 마이너 카드들은 좀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뭐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기는 하는데 해석에는 조금 한계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해석은 좀 안 될 것 같고 가끔은 책이랑 동떨어진 어떤 캐릭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마이너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에이스 오브 컵. 네, 에이스 오브 컵 술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컵 2개. 다 컵으로 거의 표현을 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1, 2 그리고 3 그리고 4 컵 4개 컵 4개 되게 좀 무관심하죠? 재미없는 듯한 모습. 그리고 컵 5개 컵 5개 그리고 컵 6개 무관심했던 어린 왕자가 다시 꽃 3개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컵 6개 그리고 컵 7개 컵 속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컵 8개 컵 8개 그리고 컵 9개 컵 9. 숫자 10이어서 그런지 맨 위에 컵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네요. 뭐든지 풀로 차면은 좀 아쉽죠? 예. 그리고 컵의 소년. 네. 컵의 소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컵의 기사. 백마탄 왕자가 꽃은 때 컵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컵의 여왕. 역시 장미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컵의 왕. 감정의 왕이 자신의 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네요. 소드 에이스. 검도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검으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투소드. 검. 이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캐릭터는. 그리고 검 3개. 검 4개. 대자로 누워있네요. 귀엽죠? 검 5개. 검 5개. 그리고 검 6개. 검 6개. 그리고 검 7개. 검 8개. 검 9개. 그리고 검 10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일단 카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검들이 보면은요 여기 지금 깨알같이 별들이 있어요. 하늘에. 근데 검 10개는 배경에 그 별이 없어요.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별들을 통해서. 그건 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검의 소년. 네, 검의 소년. 그리고 검의 기사. 그리고 검의 여왕. 그리고 검의 왕. 이렇게 마이너 카드들은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검의 여왕 캐릭터가 이렇게 봤을 때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죠. 좀 외로워 보이죠. 외로운 여인을 좀 이렇게 별이 없는 걸로 또 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드를 보면은 완드는 이제 에이스 오브 완드니까 딱 불 막대기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2개의 완드. 이 캐릭터는 점등인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린 왕자 책 보면 점등인이 있죠. 불을 켜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완드로 표현을 했네요. 마치 성냥 같죠, 성냥. 그냥 캐릭터가 귀엽게. 그리고 4개. 5개. 6개. 그리고 7개. 7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꺾여 있는 거 뭔가 표현을 했고 또 8개 9개 9개로 표현을 했네요. 2개가 겨우 살아있어요. 그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리고 10개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그쵸? 활활 타오르고 있고 소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사 여왕 그리고 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 카드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펜타클. 펜타클은 예, 동전. 그리고 동전 2개. 이 펜타클은 그 상인의 행성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상인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을 다 이렇게 세서 세는 사람의 행성으로 갔을 때 그 분인 것 같아요. 3개. 그리고 4개. 5개. 별 5개. 6개. 7개. 네. 8개. 그리고 9개. 9개 됐을 때는 밤하늘의 별이 막 있네요. 그쵸? 모두 다 내 거 이러면서 10개. 그리고 소년.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나요? 소년 정계. 그리고 기사. 그리고 여왕. 그리고 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되게 마이너 카드들은 전부 다 단순하게 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귀엽죠? 그래서 어린 왕자 카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메이저 카드는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마이너 카드는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보면은 이렇게 옆에 금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있죠. 이렇게 금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금박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뭐 굳이 금박을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유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펼치는 거. 이거는 그냥 이제 딱 처음에 샀을 때 딱 펼치면은 기분 좋게 펼쳐지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광을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유광보다는 무광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스프레드는 확실히 잘 되죠. 이런 금박이라던가 이런 코팅제로 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래도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하드 케이스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주머니 하나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해설집에 좀 실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한글 해설서에 11번 저스티스, 예, 저스티스 설명이 정의의 여신이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사실 아까 11번 카드를 보면은 정의의 여신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한글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해서 영문 해설을 제가 봤거든요. 영문 해설은 그림의 설명과 같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제가 했는데 뭐 만약 분화구가 제때 청소되지 않는다 하면은 화산은 결국 폭발할 것이고 어린 왕자의 별은 파괴할 것이다. 지금 그런 해석인데 여기는 지금 엉뚱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나? 나만 본 건가? 다 봤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건가?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 점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해석이 나름 잘 돼 있습니다. 해설이. 그래서 이렇게 어린 왕자 카드를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어린 왕자 카드를 구매를 하고 나서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거기에 오고 이 책 속에 있는 명대사들을 좀 보면서 어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이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타로 카드를 구매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걸 접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왕자 타로 카드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카드로 뭐 리뷰를 하던지 언박싱을 하던지 그런 영상의 시간으로 또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